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컴 투 옴니알러지 스쿨. 오늘은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오늘은 옴니알러지 2장 우주 진화론 제12절 우주 진화업의 위력, 우주 진화압의 위력. 여기서 진화압이란 영어로는 evolutionary pressure가 되겠습니다.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조건을 밀고 있는 절대적인 힘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진화압이란 우주와 우주 만물은 다 함께 진화를 하고 있으며 이 진화는 대하지신, 우주지신, The larger cosmic self-informatic body죠. 다른 말로 우주 지신이라고 합니다. 대하지신의 기본적인 정보 내용에 따른 진행이란 내용은 이미 누차에 걸쳐서 설명하였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지속적인 대하지신, The larger cosmic self-informatic body의 진화 정보의 파동은 그 영향권 내에 있는 각 개체의 에고지신, 에고 인포메틱 바디로 하여금 따르지 않을래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계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하지신으로부터 The larger cosmic self-informatic body로부터 계속 전달되는 진화의 파동을 필자는 진화압이라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진화압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힘이 대단히 미약하다. 그러므로 모든 개체들은 우주 만물은 대하지신의 The larger cosmic self-informatic body의 정보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아마도 인간이 에고적 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이 대하지신 The larger cosmic self-informatic body로부터 방사되는 정보는 너무나 절대적이고 축적적이며 큰 위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존재도 이를 어길 수 없다. 어기면 어긴 만큼 가차없는 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 대하지신 The larger cosmic self-informatic body의 정보 내용을 잘 알고 이에 따라서 살게 되면 아무런 피해도 없는 것이며 오히려 순종의 보상이 있으므로 인간은 지복의 행복감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 대하지신의 The larger cosmic self-informatic body의 정보를 따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면 그 행동하는 시점에서 무슨 반작용이 곧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진화압의 역반응이 많이 축적되게 되면 진화압에 반대해서 행동하는 개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반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이 반작용은 이 우주의 진화를 계획된 대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변의 진행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 속의 만물은 우주의 진화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만든 존재들이므로 그 어떤 존재도 우주의 진화에 지장이 되는 존재는 모두 도태시키면서라도 진화는 계획대로 진행시키는 것이다. 우주의 입장에서는 지구의 모든 생물의 생명은 그것이 진화의 저해 요인이 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없애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없애버려야 그들이 살던 공간에 곧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해서 지구의 진화를 활발하게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잔디를 깎아주고 죽었거나 보기 싫게 자라는 나무가지를 전정해 주는 것이나 유사한 작업이다. 이와 같이 대하지신은 The larger cosmic self-informatic body는 모든 생명체 속에 스며들어 있으면서 우주 만물의 균형 있는 진화를 위해서 명령하고 감독하고 상벌을 주어가며 진화를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호 동저현상과 불화현상. 진화압은 대하지신으로부터 The larger cosmic self-informatic body로부터 계속적으로 파동의 형태로 방사됨으로써 에고지신,
에고 인포메틱 바디의 생각과 행동의 파동과 항상 반응을 하면서 교신한다. 그러나 대아지신 The Larger Cosmic Self Informatic Body로부터 방사되는 파동은 아주 안정된 서파인데 비해서 사람의 에고지신의 파동은 에고 인포메틱 바디의 파동은 속파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교신이 잘 안 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영격이 높은 사람의 에고지신의 에고 인포메틱 바디의 파동 특성은 많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많은 부분이 교신되어서 어떤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많은 부분을 느끼고 또 알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경우도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떳떳하고 흐뭇한 기쁨을 느끼나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바로 에고지신, 에고 인포메틱 바디와 대아지신, The Larger Cosmic Self Informatic Body와의 교신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영격이 낮은 사람의 경우는 대아지신과의 The Larger Cosmic Self Informatic Body와의 교신이 잘 안 되므로 굉장히 나쁜 일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은 에고지신의 에고 인포메틱 바디의 파동 특성이 너무 속파이므로 대아지신 The Larger Cosmic Self Informatic Body와의 교신이 거의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격이 낮은 사람의 경우는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많은 나쁜 업보가 돌아오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러나 영격이 높은 사람의 경우는 에고 지신과 에고 인포메틱 바디와 대아지신 The Larger Cosmic Self Informatic Body와의 교신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양심의 가책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이며 지구 진화에 보탬이 되는 좋은 일을 하면 지복의 행복감을 느끼게 되므로 자연히 좋은 일만 하면서 대아지신 The Larger Cosmic Self Informatic Body와의 공감 속에서 지복의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주 만물은 항상 대아지신과 The Larger Cosmic Self Informatic Body와 파동적 교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교신은 바로 각 개체의 에고지신이나 에고 인포메틱 바디나 대아지신 The Larger Cosmic Self Informatic Body가 방사하는 파동이 서로 만나면서 같은 주파수와 같은 파형의 파동 간에는 동조 현상이 일어나면서 아주 만족스럽고 행복한 느낌을 느끼게 된다. 또 파동 간의 주파수나 파형이 이질적인 경우에는 불화 현상이 나타나서 불만스럽고 불쾌한 느낌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한 포기의 식물도 그 식물에 해를 주려고 사람이 접근할 경우는 불화 현상을 느끼나 찬양하려고 접근할 경우는 동조 현상을 느끼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인간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줄 알았지만 우주 만물은 모두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행복감과 불행을 느끼고 있음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조 현상과 불화 현상은 100% 한쪽 현상만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며 양 현상이 적절히 복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인데 그와 같은 경우는 그 비율에 따라서 느낌도 다르게 느끼는 것이다. 3호 행업과 업보의 법칙.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모두 파동의 형태로 외부로 방사되며 그 방사된 파동은 우리 속의 대아지신 The Larger Cosmic Self Informatic Body에게는 물론 우리 몸 밖의 모든 존재에게 전달된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이 있을 경우는 그 대상에게는 강렬하게 전달되는 것이다. 그래서 총전학에서는 옴니알러지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파동으로서 방사되어 대상 존재들에게 전달된 상태를 행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업은 정보와 에너지가 결합된 파동이므로 그 정보 내용과 그 에너지량은 대상 존재에 대해서 그만큼의 자극을 가하는 것이고 그 자극은 대상 존재의 지신, 인포메틱 바디에 각인되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반응은 즉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각인되어 있으므로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예를 하나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불쾌한 말을 하였다고 하면 B라는 사람은 화가 나서 즉시 A의 뺨을 한 대 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속으로 화를 내고 즉시는 아무 반응을 안 나타냈지만 기회만 오면 아주 혼을 내주겠다고 생각하고는 얼마 후에 좋은 기회에 크게 골탕을 먹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업보라 함은 우리가 생각과 행동으로 방사한 정보와 에너지의 파동이 대아지신과 The Larger Cosmic Self-Informatic Body와 그 외 모든 대상물에 전달된 후 반응으로 나타나는, 즉 모든 정보와 에너지가 반사되어 다시 행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현상과 여건을 업보라고 한다. 그동안 인류 역사상 동서양을 막론하고 권선징악적인 일화가 많이 전해 내려오므로 이 행업과 업보의 내용을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이 행업과 업보는 우주 섭리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법칙으로 질과 양에서 정확하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모르고 잘못 행동하는 사람들은 불행을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함에 있어 이 행업과 업보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심사숙고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행업과 업보는 반드시 행업과 동질의 현상으로 업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마음과 에너지와 물질의 행업이 한데 어울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업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혈연, 지연, 학연 등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대인관계를 맺고 또 정착해 사는 국가와 지역이 있는데 이와 같은 모든 인연도 역시 전생애의 행업과 업보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연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며 전생애의 인연과 업보의 응어리가 해소될 수 있는 여건과 지구의 진화 목적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아지신에 의해서 The Larger Cosmic Self-Informatic Body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가까운 인연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또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만이 우리와 친하고 호의를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밉고 보기 싫고 보복을 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도 알고 보면 많은 전생애 동안 아주 가깝고도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정답게 지내던 사람들인 것이다. 가장 사이가 좋은 부부 간에도 서로 좋아할 때와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듯이 인간관계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생각의 동조와 불화현상으로 시시각각 서로 좋아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모든 느낌과 감정은 그때그때 흘러가는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가까운 사람들이 전 생애에서도 반드시 가까웠던 사람들은 아니며 또 현재 원한을 품고 미워하는 사람이 전 생애에서도 반드시 미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반드시 좋은 인연만은 아니며 또 아주 혈연이 없는 먼 사람이나 외국인이라고 반드시 전생에서도 먼 인연의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만 알고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나 자기 나라만 아는 국수주의 등 모든 집단 이기주의는 이 심오한 우주의 섭리를 모르는 인간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살인, 강도, 보복, 원수 등의 관계는 대부분의 경우 전생에서의 아주 가까운 인연의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람, 지역, 자연, 심지어 애완동물까지도 장구한 세월의 진화 과정에서 계속 만났다 헤어지며 같이 사는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인 것이다. 그러나 죽음과 재화신 과정을 거쳐 생애를 바꾸는 과정에서 좌뇌적 기억이 상실됨으로써 전생에서 정들여 살다가 사별하면서 이별의 슬픔에 통곡하던 사람을 이번 생애에서는 하찮은 감정으로 또 작은 이해관계로 원수가 되고 살인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속인들의 생활상이다. 그리고 또 국수주의자들,
인종차별자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국적도 생애를 바꾸면서 바뀌어지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니 주변 국가를 적대시하고 전쟁과 증오로 살다가 다음 생에 그 적대국에 태어나게 된다면 불행한 업보의 사슬에 묶여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최근 극동 지역에서는 1930년대부터 전 세계의 서구에서 살던 고급 령이 많이 재화신되고 있으며 앞으로 동양권에서 문화적으로 큰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좌우간 결론은 인간은 살면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존재와의 인연에서 진실된 사랑의 마음으로 공생을 위한 행업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며 자신과의 관계가 멀다 하여 차별을 둔다면 자신도 차별과 냉대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4호. 운명이란 무엇인가? 운명은 정말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연의 연속으로 흘러가는 것인지 아마도 모든 사람이 궁금해할 것이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할 일은 우주 속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운명은 우연이 아닌 세밀한 여러 법칙으로부터 도출된 결과적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운명이란 프로그램이 어떻게 도출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 운명이 도출되는 과정은 전장에서 설명한 행업과 업보의 법칙이 그 근간이 되고 있다. 즉, 한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에너지와 정보는 우선 대아지신, The Larger Cosmic Self-Informatic Body에 완전히 각인되며 그 내용과 에너지량에 따라서 반응이 나타난다. 또 대아지신, The Larger Cosmic Self-Informatic Body뿐 아니라 대상 인물이나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주변 존재들에게도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정보와 에너지가 전달되고 그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반응은 즉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즉시 나타나지 않고 그 총화로서 대아지신에 간직되어 The Larger Cosmic Self-Informatic Body에 간직되어 있으면서 행동자의 시간적 환경적 여건에 따라서 반응이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운명이란 과거의 생각과 행동으로 방사한 행업이 업보로 반응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그 행위자의 생활 여건을 만드는 현상을 운명이라 한다. 그러나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은 이 운명은 완전히 결정된, 즉 변화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행업으로부터 업보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적 시차가 있으므로 행업 이후 업보가 돌아오기 이전에 행위자의 계속적인 행업의 내용으로 항상 어느 정도의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저지른 행업은 어쩔 수 없지만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과거에 악한 일을 많이 해서 나쁜 운명이 계속 전개되고 있으나 어느 시점인가부터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나쁜 운명이 돌아올 것이 선한 행동으로 중화되어서 나쁜 운명이 좋게 경감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운명으로 나타나는 업보는 대단히 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전 생애나 그 이전의 생애에서 행한 업보도 이번 생애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며 또 잘못을 뉘우치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즉시 나쁜 업보가 중화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좋은 행업을 많이 쌓으면 운명은 곧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개되는 모든 여건은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이며 하나도 우연으로 발생되는 현상은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e with you.